자,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표현상으로 구분응선이라고 하면 90% 이상을 지금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회담이 사실상 성사될 가능성이 김영철의 방문 이후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복잡한 내용의 협상을 한다면 그 준비에만도 한 6개월이 걸려야 되고요. 또 미국의 의회에 이 협상의 예상과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져올 이후의 파장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각종 싱크탱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협상을 진전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꼴을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서요. 살다 이런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람은 역시 클래스가 있다. 제 방송에 뭐 트럼프 비난했다고 제 방송을 떠난다, 다시는 안 본다, 어쩐다 하는데요. 떠나세요. 전부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방해가 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할 겁니다. 누구를 말을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제가 지금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냐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존칭도 안 붙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미국의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요? 미국과 한국과의 의리? 미국의 트럼프의 큰 뜻이 있다? 일본의 F 무슨 22, 14대가 한 달간 배치되어 있어서 그걸로 협상을 하다가 안 깨면 깨고 북한을 폭격을 해요? 정말 무식하면요, 입을 다물고 있거나 뭘 하겠다고 길거리로 나오지도 마세요. 그런 무식함들이요, 오늘날 보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다. 어떻게 당신들은 보수 정권이 잘못되어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잘한다 하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난 뒤에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가 반성도 하지 못하면서 살려야 된다 그러다가 죽은 자식이 살아납니까? 만진다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살려줄 거라고요?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다니면 살려줍니까? 냉정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미국이 인정해 줬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개한 한국을 계몽시킨다 하고, 그래도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 국가 중에서 미국이 제일 점잖고 한국에 대한 욕심이 덜해서 미국에 밀사를 보내고 해서 한국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 와중에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1905년 7월 29일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자 임시 외무 대신이었던 카스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 월리엄 테프트 간에, 이 테프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나중에.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인데요. 자, 당시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테프트가요, 카스라 총리와 비밀 회의를 열어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7월 29일 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루스벨트가 이틀 뒤에 그 내용을 승인했어요. 그때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었는데, 당시 대한해협 스시마 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해군이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발틱 함대를 괴멸시키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강화도 주선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로 협상을 주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난 시점에서 미국이 일본과 아시아의 맹주 일본과 세 가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 거다. 둘째, 극동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 삼국 동맹이죠. 셋째, 특히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했고, 그 직후부터 을사조약 등을 통해서 조선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6월 10일 미북 회담을 한다면 이것은 제2의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한마디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그 회담의 결과로서 보정을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요, 아무도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어제 방송에 나가서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니까 안보 전문가라고 나와서 TV에 편을 드는 사람이나 그 다른 사람이 좀 웃었어요. 저는 비웃는다고 느껴서 왜 웃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토론을 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은 내가 총대를 메고 해결해 줄게. 미국한테 핵무기 좀 반출한다고 ICBM 좀 터뜨리고 그리고 핵에 대한 사찰 검증 좀 받아들이는 척 해라. 그러면 일단 문을 열어 제끼면 그 문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평화협정부터 미북 수교까지는 가버리고 한국의 주한미군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떠나게 되고 한반도 영역에서 미국의 핵 우산이나 핵 전략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한미훈련이나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했을 거라 봅니다. 자, 북한의 체제 보장,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북한을 먹습니까? 만약에 북한을 저보고 가져라 해도 저는 안 가집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은 무제한이고 넣을 거는 별로 없어요. 북한이 정말로 지하자원이 수백 수천 조라면 중국이 말리지 않아도 벌써 가서 북한을 다 개발했을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요, 중국에도 북한에 있는 정도는 수두룩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북한을 쳐들어갑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휴전 이후에요? 그런데 북한은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종전선언이라서 휴전 상태에서 종전이 된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건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전쟁이 끝나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시 상태라고 해서 바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이 한국을 떠날 거 아닙니까? 종전이 되면 미군의 역할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는 종전 종미군, 종주한미군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못을 박는 게 선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을 박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면 미국과 북한이 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미국과 북한은 적대하지 않지만은 이제 평화적으로 지내면 미국과 북한은 수교를 할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온갖 문을 다 열어 적혀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회의 친북, 종북들은 지금보다 몇십 배가 늘어나고 북한에 대한 경계는 사라지게 될 거고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게 될 거고 NLL은 사라지게 될 거고
이제는 백령도로 가려면 북한 보고 몇 시에 배 들어간다고 허락을 받아야 될 거고, 연평도나 백령도나 소청도나 대청도나,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무기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숨겨놓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준비 땅 하면 미군이 거의 사라진 한국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요. 한국은 이념적으로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겁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도 사라지고, 국가보안법도 없어지고, 한국의 종북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으로 늘어나고, 이제 종북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금도 선거 뛰고 있지만은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고. 자, 그러면서 한국은 지옥도가 연출되게 될 겁니다. 결국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한국한테는 지옥협정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체제 보장은 북한 체제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도 없는데,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단추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로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 땅을 떠난다는 거고, 중국이 그래서 여기에 목을 걸고 북한을 지금 미개 살리는 겁니다. 돈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그 돈은 내가 줄게. 중국이. 당분간은 내가 줄게. 그래서 너는 미국한테 이번에 핵을 개발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 주고 일부를 ICBM을 터뜨리고 하는 쇼를 하는 대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딱 두 가지만 요구해라. 총대는 문재인이 열어서 벌써 미국에다 이야기를 해놨다. 문재인이 한 데다가 너는 조금만 밀기만 하면 된다. 자, 트럼프 지가 말한 대로 핵 좀 갖다 주겠다. 그리고 ICBM 폭파하겠다 하니까 그래, 종전선언하자. 돈 드냐? 저 사람이요, 한국의 대우 트럼프라고 자기 이름 넣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팔아먹은 거, 이름 팔아먹은 거죠. 몇십억 받았대요. 그거 외에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평생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겠습니까? 자, 이란의 핵 협정에 대해서는 누가 그래요? 트럼프가 북한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 이란을 저렇게 핵을 파기했는데 북한을 그렇게 합의를 하다가는 어찌 되겠느냐. 트럼프를 믿어라. 믿기는 개뿔을 믿어요.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란에는 북한보다 더 가혹한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밖에 없으니까 과감하게 봐주는 식으로 지금 회담을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북한에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된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벌써 뉴스 브리핑에서 수차례 이야기한 겁니다. ICBM 일부 폭파하는 쇼를 할 거다. IRBM 한 개쯤도 올릴 수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거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내가 몇 개 가진 줄 모르는데 내가 가진 몇 개를 그냥 껍데기만 갖다 주고 폭파하는 척 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에 짱 박아 놓은 핵 연료만으로도 갖다 준 거 이상으로 몇 배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 레시피가 있고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만드는데 그거 몇 개 갖다 주고 대신에 한국을 무력화시킬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인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것, 평화협정을 얻어내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20년, 3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CR도 안 먹혔습니다. 노무현 때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 평화협정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미국의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해도 그 조건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서 북한이 핵이 없다라는 공통적 인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주한미군 훈련 중단, 그 다음에 전략자산 한반도 배제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5개가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전략자산 철수,
그리고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한번 보세요. 전략자산 지금 배제되는 거, 한미훈련 중단하는 거, 이런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얼추 벌써 관철됐어요. 회담도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협정으로 직방으로 가버립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종전선언 맺자, 아니요, 다음 달에 맺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서 이제 미북 수교까지도 갈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비핵화는 핵무기 쇼 한다고 몇 개 드러내고 ICBM 터뜨리는 것밖에 없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다 된 거예요. 체제 보장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남한은 넘겨달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저 집에 들어가서 강도들이 살고 도둑놈들이 살고 성폭행범이 사는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라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부분을 너네들이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해라는 것은 도둑질이 해먹고 저기 무기도 없고 성실하게 사는 마을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경호원들을 없애라. 그 집이 경호원들 불러서 훈련하는 거 없애라. 그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없애라. 경호원들 숫자 없애라. 이 이야기입니다. 체제 보장이. 저 마을은 묵을 것도 많고 건물도 좋은 게 많으니까 도둑놈들이 앉아서 63빌딩은 내 거, 타워 팰리스는 네 거, 파이낸스 센터는 네 거 하고 서로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저 집 들어 먹을 거니 그 집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다 돌려보내고 무기도 없애고 경호원들 훈련도 하지 말고 저 집은 우리의 나아발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 이게 체제 보장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 보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종전선언을 넣는다면 그것은 제2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그래도 그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신념을 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같이 애를 써달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혹 집에 가다 보면 전철역에서 저를 보고 고생한다고 손을 잡으시는 이런 분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고생한다고 격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제가 뭐 그런 격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분 한 분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다 전파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파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상 저 도둑과 같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3개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트럼프는 평화협정과 북한의 체제 보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 미북 수교에 대한 부분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단 1%도 믿지 않고요. 이자가 빨리 망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보고요, 황장수가 보수라면서 트럼프 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보수가 삽니다. 내가 이제 이 지경에서 뭔 말을 더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을요, 제 소신과 진실에 따라서 말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빨아서 떠받드는 사람은 미국 백악관 앞에 가서 엎드려서 트럼프 폐하여 한국을 살려주소서 해보세요. 저는 트럼프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기원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살리려고 대한민국 죽기 싫습니다. 죽이기 싫습니다. 자, 제2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한 대가가요, 미국 사회에서부터 터져 나올 겁니다.
의회 통과 안 됩니다. 절대 통과 안 됩니다. 트럼프가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평화협정은 동의받아야 됩니다. 미북 수교도 동의받아야 됩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의회에서 트럼프를 보고 서류로 작성해서 의회를 통과시켜서 해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미국의 언론이나 의회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층, 특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싱크탱크들, 아주 전방위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비난을 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 선거를 방해해도 유분수지. 6월 12일 날 미북 회담을 하고 6월 13일 날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거는요,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날 안 하면 안 된답니까? 그래서요, 6월 12일 미북 회담을 하고 6월 13일 날 지금 그 다음 날 1박 2일로 해서 문재인이 날아가서 종전선언을 한다면요,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날짜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요, 미국에 전달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걸 알도록 해야 됩니다. 제 뉴스 브리핑도요, 번역해서 돌리는 사람들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당신들이 북한과 붙어먹는 협잡을 하필 6월 10일, 6월 13일 잡아서 종전선언까지 끝내겠다고 하면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요, 그야말로 양아치들의 천국인 겁니다. 절대로요, 이 협잡이, 사기극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미국 사회의 성실한,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될 거고요. 트럼프가 어쩌다가 김정은한테 꼬이게 되었느냐는 그 내막에 대해서, 중매선 사람이 뭘 했을까에 대해서 그것도 터져 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잡은요, 설사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굴러가지 못할 거고요. 지금 주한미군요, 내년 2019년에는 국방수권 법안에 의해서 못 뺍니다. 자,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저는 뒤집을 수 있다고 봐요. 당장 3개월 안에 추석 전에 브레이크가 제가 볼 땐 단단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잡을 뒤집어서 전부 썰어버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